실제 제가 지금까지 아주 수백 건을 하면서 봤던 조금 말도 안 되는 학폭 신고 몇 가지 사안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나갈 때마다 째려봤다. 두 번째,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을 상대 학생이 따라 입었다. 이렇게 진짜 학교폭력 신고를 해요. 진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장기자랑 연습을 하는데 상대 학생이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장기자랑에 방해가 되었음.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수업 중에 에어팟을 내가 끼고 있었는데 상대 학생이 내 어깨를 탁탁탁탁 치면서 야, 에어팟 빼! 라고 강요함. 진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기네. 고백 공격이라고 하죠. 고백 공격. 개똥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함. 이렇게 신고한 것도 저 진짜 봤습니다. 예. 구독자님들, 기체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널리한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이 요새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 저처럼 80년대 90년대생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선생님들한테 맞으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아이들끼리 그냥 욕이랑 뭐 가벼운 뭐 주먹 다짐 정도는 그냥 선생님이 화해시키는 선에서 많이 끝나고는 했는데요. 사실 그때도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들끼리의 뭐 갈등 같은 거는 다 신고 안 되고 끝나긴 했었는데, 지금은 욕 하나만 해도 신고를 하고, 또 학폭 신고를 이제 정식적인 절차로 접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과하고 그냥 아이들끼리 끝날 수 있는 사안도 가문 간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김간애와 뭐 최간애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학폭을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한 장짜리 양식을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 학폭 신고 관련해서 보호자가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써오세요 라고 하고 이제 한 장짜리 양식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을 해오라고 하면 예전 한 3년 정도 전만 해도 한 장짜리 그 양식에다가 그냥 이렇게 수필로 자필로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부모님들이 대충 써가지고 내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보호자 확인서로 인해서 학폭의 결과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잘 써야 된다고 이미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들은 내용들을 챗GPT 돌려가지고 요새는 잘 써서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챗GPT나 AI의 도움을 듣고 그걸 쓰는 것도 좀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보호자 확인서를 어떻게 쓰셔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호자 확인서를 쓸 때 체크하여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완독 부탁드릴게요. 자, 보호자 확인서를 쓸 때 체크리스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자, 과연 우리 아이가 당하거나 또는 가해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호자 스스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청소년이잖아요.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아직은 좁습니다. 어른에 비해서는 좁아요. 좁고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만 시야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만 이 사안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시야를 좁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보호자께서 이렇게 좀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엄마, 오늘 개똥이가 나랑 오늘 똑같은 옷을 입었어. 뭐 이런 옷을 입었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 이거 엄마 학교 폭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호자께서 소똥아, 이거는 학교 폭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자녀가 학폭 신고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평상심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당하거나 가해한 행위가 과연 학교폭력인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올려드릴게요. 이게 학교폭력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에 우리 아이가 한 행동 또는 당한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지금은 무분별하게 학교 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제가 지금까지 아주 수백 건을 하면서 봤던 조금 말도 안 되는 학폭 신고 몇 가지 사안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지나갈 때마다 째려봤다. 상대방이 지나갈 때마다 째려봤다. 두 번째,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을 상대 학생이 따라 입었다. 이렇게 진짜 학교폭력 신고를 해요. 진짜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선생님이 뭘 시켰는데 나만 하고 상대 학생이 안 했어. 그래서 소외감을 느꼈다. 예, 소외감. 네 번째, 체육대회 반팔 티셔츠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드래곤볼 옷을 입자 이랬어. 근데 상대방 애가 핑크퐁 옷을 입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옷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내 의견을 묵살당했음.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해요. 진짜로. 자, 그리고 장기자랑 연습을 하는데 상대 학생이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장기자랑에 방해가 되었음.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수업 중에 에어팟을 내가 끼고 있었는데 상대 학생이 내 어깨를 탁탁탁탁 치면서 야, 에어팟 빼! 라고 강요함. 진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데 고백 공격이라고 하죠. 고백 공격. 개똥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함. 이렇게 신고한 것도 저 진짜 봤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마폭 신고를 할 때 많이 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무고하게 나를 학폭으로 신고함. 이거를 학폭 사안으로 넣어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학교폭력 피해로요. 무고죄는 없습니다. 무고하게 나를 학폭 신고함. 이거는 사안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나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상대 학생이. 그러면은 걔가 다른 학생한테 귓속말로 나를 쳐다보면서 속닥속닥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함. 이렇게 신고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은 어떻겠어요? 어른들이 학폭심의위원들이 이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대부분 학교폭력 아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폭 신고 사안이 섞여 있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런 걸로 학폭 신고를 할 정도면 이 학생이 다른 사안으로 주장한 것들도 신뢰성이 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호자 확인서를 쓰시기 전에 자녀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면 확실하게 보호자께서 배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쓰기 전에 체크해야 될 두 번째는요. 자녀의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말이 사실인지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좁다고 했어요. 이렇게만 봐요. 아직까지는 어른들이면은 이렇게 시야를 바라본다고 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근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나만 봐요. 그래서 엄마 오늘 개똥이가 날 갑자기 때렸어. 그리고 욕했어. 그러면 우린 물어보죠. 왜 걔가 그랬어? 이러면은 몰라. 갑자기 날 때렸어. 너 가만히 있는데? 나 가만히 있는데 걔가 날 때렸어. 이래요. 그럼 보호자는 우리 애 말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개똥이 나쁜 애네. 걔 학폭 신고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보호자 스스로도 개똥이는 안 좋은 아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번 이제 또 엄마 오늘 개똥이가 나 친구들 앞에서 바보라고 놀렸어.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께서 이게 점점 누적이 되다가 이제 학폭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개똥이랑 학폭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학교에서 개똥이네랑 연락하지 마, 개똥이랑 얘기하지 마,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못 듣고 그냥 학폭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학폭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께서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이게 사실인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증빙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소똥아, 우리 아이가 소똥이라고 하면 소똥아,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 같이 들은 목격자 친구가 있어? 그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랬는데 목격자 친구가 뭐 그런 적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녹음을 하시든
진술서를 받으시든 그러고 나서 학폭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길 확률이 높지. 그냥 녹음도 안 하고 그냥 물어봤는데 맞아요 뭐 이랬는데 나중에 또 이거를 달라고 하면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아이의 말이 내 아이 말이 사실인지를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자 스스로요. 그리고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간과하시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니고요. 거짓말 아이들 정말 잘해요. 애들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진짜로.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아이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요. 제가 정말 많이 느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100% 믿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신 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다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만 하세요. 예. 아유 내가 그때 진짜 먹으면 안 됐긴 했는데 이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어른들조차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가 병신이었어요. 아니 제가 병신이었죠. 제가 잘못했죠.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뭐 다 거짓말해요.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그랬어요. 걔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막 이랬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상을 열어보면 우리 애가 먼저 평소에 계속 시비를 걸었어. 뭐 패드립 또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걔가 갑자기 이제 열받아가지고 참다 이렇게 욕한 경우도 있고 때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내 앞에 와서는 나 안 그랬는데? 그런 적 없는데? 이런다니까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학폭을 다 하면은 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께서 교육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상대방 아이가 무슨 말을 했고 상대방 부모님이 무슨 말을 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했고 이게 회의록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상대방 학생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우리 아이는 이랬구나. 우리 아이가 이거는 거짓말했구나. 상대방 아이가 이거는 거짓말했구나. 이걸 나중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맡으면서 그렇게 뒤통수도 많이 맞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서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 딸이 있거든요. 제 딸 말 다 안 믿어요. 예,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 딸도 맨날 와가지고 그래요. 아빠 오늘 뭐 개똥이가 내 신발 지비치를 다 짓밟아서 다 빼버렸어 막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증거 있어? 물어봐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없대. 그럼 아빠한테 말하지 마. 네가 증거 만들어 와. 저 그래요. 되게 매정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한데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우리 딸을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증거가 없으면 너가 주장을 해봤자 걔도 너한테 막 뭘 당했다고 막 주장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싸움이 흙탕물이 돼. 그래서 너가 만약에 정말 이런 폭력을 당했다고 입증하고 싶으면 걔가 너 자꾸 때리잖아. 그럼 너 그때 도망가서 CCTV 앞에서 맞고 와. CCTV 앞에서 맞아. 그러면 아빠가 학폭 신고해줄게. 그 정도 아니면은 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알겠대. 응, 알겠대. 그리고 아직까지도 CCTV 앞에서 맞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는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증거화할 만큼의 그런 심한 갈등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도망가면 그 아이가 따라서 와가지고까지 때릴 정도로 그 정도 학폭은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고 하면 너무 거기에 막 열받쳐 하시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당하거나 가해한 행동이 과연 학교폭력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셔라. 예. 두 번째는 우리 아이 말만 믿지 마시고 그것을 듣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셔라.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학폭으로 진행을 하든 그거를 보호자 확인서에 쓰시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 아이한테 들은 그것만 막 보호자 확인서 막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개싸움 나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잘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학폭이 전쟁이 돼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제가 이기는 방법 또는 학폭이 너무 과열되기 전에 잘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학폭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학폭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학폭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제 영상 떠올리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